네, 안녕하세요. 성우의 부동산 일기입니다. 우리 임대차 계약 하다 보면은 대항력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이게 대항력이 뭐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인이 바뀌면은 임차인을 막 내보내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건 벌써 옛날 얘기죠. 거의 진짜 쌍팔년도 얘기고, 89년 이후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말거나 간에 임차인들은 거주의 안전성을 보장을 받게 되고, 또 이번에 임대차 3법 통과돼가지고, 2년 2+2다. 집이 팔리면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임차인이 갱신권 청구하면은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게 점점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항력 관련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려고 켰어요. 보면 임대차 대항력 관련 법률 상담 드릴게요 라고 해서 대항력 갖춘 상태에서 가족 중에 임차인이 보통 임차인을 아빠, 엄마 둘 중에 하나로 하죠. 한 가족이면 이제 부모님, 어머니나 아버지 명의로 임차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예컨대 아버님, 아버지, 남편 이름으로 했다고 해봐요. 그럼 남편이 따로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을 추가로 했고, 그러면은 그 다른 곳에도 또 대항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곳에다가 아빠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강남 아파트에 엄마, 아빠, 애들이 살고 있다가 아빠가 임차인이고 전입신고를 강남 아파트에 했겠죠? 근데 아빠가 예컨대 또 발령이 나가지고 지방에 있는 또 어떤 대전에 있는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 계약 그 대전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져야 되니까 아빠가 대전에다가도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아빠가 원래 전입신고는 강남 아파트에 했을 때는 대항력이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대전으로 주소를 옮겼으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옮겼으니까 강남 아파트 주인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아파트를 팔아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해가지고 내가 임대차 계약 기간 남았음에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 걱정이 생겨서 이제 이런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아주 일상생활에서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모든 일은 법 조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법 조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법 조문만 잘 읽을 줄 알면 겁날 게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하여튼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고 요즘은 정말 부동산 투자하지 않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노동소득으로만 벌어먹겠다는 건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좀 바람직한 거이긴 한데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면 누구한테 특정인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바보처럼 이렇게 사나 라는 생각에 내 스스로한테 화가 나요. 제가 사실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자기를 하시되 반드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보다 덜 성실하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하면 월급을 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아셔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려면 결국은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한번 설명드려 보는데 이거는 모든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법들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설명하려는 것만 해도 내가 전입신고가 돼 있는 임차인이 들어있는 소위 말해서 전세를 낀 아파트를 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아파트를 샀을 때 내가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전세가 껴있어. 왜냐면 전세 끼는 걸 레버리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전세가 껴있대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남편 전입신고가 빠져있어. 그러면 혹시 대항력이 없어서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새로 전세를 맞추면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레버리지를 이빨이 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레버리지가 대출이란 전세금 비싸게 받는 게 대출 많이 땡기는 거랑 비슷하니까 융자가 안 나오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려면 내가 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나랑 상관없어. 천만에요. 제일 돈 버는 데 상관이 있어요. 돈 버시는 데 상관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그냥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서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치면 나오고 보면 3조에 보면 대항력이라고 되죠.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리고 보죠. 전입신고 때 주민등록 된 것으로 본다. 이게 뭔 소리냐면 대항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대항하는 거예요. 야, 너 걔한테 대항할 수 있어?
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대항해? 나는 너한테 대항할 거야. 대항이 뭐예요? 막 싸우는 거잖아요. 항의한다. 그때 항자에 대는 상대방한테 대자.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항의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에요. 그럼 뭐 누가 누구한테 대항한다는 거냐? 보통 아파트를 우리가 임차인으로 살면 아파트를 그 임대인이 팔아버릴 수 있죠. 아, 내 아파트니까 당연히 남들한테 팔 수 있죠. 남들한테 팔면 매수인이 야 들어와서 야 내가 새로운 집주인인데 너 나가 라고 했을 때 그 매수인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야 나 안 나갈 거야 임차인이야 라고 말하고 안 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대항력이거든요. 그럼 그 대항력은 언제 주느냐?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때에는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나 안 나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가 뭐예요? 열세 받는 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인 되면은 잔금 치르고 열세 받잖아요. 열세 받으면 인도 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 뭐예요? 여기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가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거 하면은 주민등록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항력을 갖춘 가족 중 한 사람이 예컨대 아빠가 뭐 대전으로 그 발령받아서 대전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거기도 대항력을 얻어야 되니까 전입신고를 대전 아파트에다 했어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 대항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지금 물어본 건데요. 그럼 결국 강남 아파트, 대전 아파트 생각해 봅시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췄나 봅시다. 강남에 대해서, 강남 아파트에 대해서. 임차인이 아빠죠. 아빠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 아빠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맞췄나요? 주택의 인도는 받았어요. 인도는 왜 받았냐면 일단은 법적으로 말하면 아빠랑 엄마, 그러니까 아빠, 남편, 그 배우자, 자식들은 아빠의 점유 보조자예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집을 나가도 엄마가 살고 있고 가족들이 살고 나머지 가족들이 살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판례가 있는데 이제 판례 보여드릴게요. 판례가 이거거든요. 이건데 어쨌든 설명하고 제가 판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대전 아파트로 가도 주택의 인도는 된 거예요. 왜요? 엄마랑 자식들은 아빠의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뭐 말은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걔네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아빠도 점유한 거로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택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거든요. 점유는 사실상 지배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 필요 없고 키를 받으면 인도 받은 거예요. 키를 받아서 자식, 엄마, 아빠, 애들 둘이 살고 있다가 아빠가 나왔어. 근데 엄마랑 자식 둘이 계속 살고 있어. 그러면 일단 인도는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 요건 하나 충족됐어요. 그럼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럼 아빠가 처음에는 주민등록 마쳤겠죠? 아빠가 주민등록 마쳤어요. 근데 대전을 발령받았으니까 주민등록을 빼가지고 대전 아파트에다 주민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 봐야 되느냐? 마친 때라고 본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빠, 엄마, 자식 2명이 있는데 아빠가 주민등록 마쳤다가 아빠가 대전 아파트로 빠져나왔어요. 그 대신 엄마랑 자식 2명은 그대로 주민등록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 마친 때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법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래서 강남 아파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주택의 인도도 유지되고 주민등록도 마친 때로 봐서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대전 아파트는 어떻게 되느냐? 대전 아파트 볼까요? 아빠가 대전 아파트 발령받아서 대전 발령받아서 대전 아파트로 갔죠? 대전 아파트 임차 계약하고 부동산 가서 임대차 계약하고 잔금 치르고 키 받았겠죠? 그러면 주택의 인도 받은 거죠. 임차인이 아빠가. 그리고 주민등록 맞췄나요? 아빠가 당연히 주민등록 맞췄겠죠. 그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맞췄어요. 그럼 거기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니까 대전 아파트 주인이 대전 아파트 아무한테나 팔아도 그 산 사람이 아빠한테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도 돼요. 그러면 아까 당연히 강남 아파트 주인이 누구한테 팔았어? 그 누군가 매수인이 아빠는 너희 아빠 대전에 있으니까 여기 그 주민등록 빠졌잖아. 임차인인데 너네 아빠가 임차인이잖아 계약서상. 근데 아빠가 빠졌잖아. 너희들 나가라고 해도 나가야 된다. 안 나가도 된다.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 판례가 주택의 인도는 엄마랑 자식들이 계속 키 받고 살고 있으면은 아빠는 빠져나와도 인도 됐다고 보고 주민등록 마친 때라고 하면 아빠가 빠져나와도 엄마랑 자식들이 주민등록 마치고 있으면 주민등록 마친 때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의할 점은요. 엄마랑 자식들은 주민등록 그대로 냅둬야 돼요. 아빠뿐만 아니고 엄마랑 자식들도 다 대전으로 옮겼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는 그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그때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경매가 들어갔다.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근저당권이 실행돼갖고 경매가 돼서 새로운 매수인이 야 너희들 나가 라고 하면
아빠만 주민등록 전입신고 빠진 상태에서는 야, 안 나가라고 버틸 수 있는데 아빠, 엄마, 자식들 다 주민등록 빠진 상태에서는 나가라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판례 잠깐 마지막으로 볼게요. 주택임대차법 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가족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이게 그 얘기죠. 이 대항 요건은 임차인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한다는 거죠. 이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에. 그래서 포함하니까 이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식들 주민등록도 포함하니까 자식이나 배우자만 주민등록 해놔도 자식이나 배우자 주민등록이 여기에 포함되니까 주민등록 마침대라고 해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인 거예요. 보고 또 주택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배우자, 아내랑 자식들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반드시 그대로 둬야 돼요. 임차인만, 그러니까 아빠만 주민등록을 대전에 발령받아서 대전 아파트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중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를 산 매수인한테 나 안 나가라고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생생활에서 굉장히 관련되고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 매수인이 나가라고 그러면 난 안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잘 알고 있어야지 자칫 가족들까지 다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겨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임차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임대인이라면 이거를 이용해야죠. 아빠만 빠진 게 아니고 엄마랑 자식들까지 다 빠졌어. 주민등록을. 그러면 얘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 물건을 사가지고 새롭게 전세를 맞추고 그 사람들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임대인이라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임대인 편이 될 수도 있고 임차인 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을 잘 알고 내가 임대인이라면은 또는 내가 매수인이라면은 당연히 그 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되겠고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 법을 잘 알아서 내 재산적 가치를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성우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